전기를 생산하는 데고, 태양광 해가지고 그 하는 것도 전기를 생산하는 거고, 그다음 풍력. 우리 뭐 대관령 같은 데 가면 큰 게 이제 바람개비 같은 게 있잖아요. 그 풍력으로 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거. 그다음에 수력 발전소. 이 물의 낙차 힘에 의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거. 이런 게 있는데, 자, 우리는 이 신재생 에너지, 여기에 종사하는 업체들도 많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뭐 부품 만들고 뭐 이래 하는데 이런 업체. 요새는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정부에서 이제 억제를 하잖아요. 이제 일본이 사고 나가지고 이제 엄청난 피해를 보고 하니까 원자력 발전소를 이제 가동을 좀 적게 하면서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자연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그 전기를 갖다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이 이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만약에 태양광을 설치한다 하면은 이 환경부에서 자금이 지원이 돼요. 환경부에서. 다른 데도 뭐 지원되는 데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뭐 저쪽에 뭐 풍력. 그 다음에 어제 뭐 또 개발했는 게 있잖아요. 뭐 지열도 있고 뭐 저쪽 파도, 지열. 그 다음에 뭐 그 바닷가 가면 끊임없이 파도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거기에 설치를 해가지고 이제 전기를 생산하고 그런 이제 있는데, 그런 거를 지원해 주는데 환경부에서 지원을 해줘. 이거는 잘 들으세요. 이때까지 이전에 이야기했는 거는 다 직접적으로 돈을 갖다가 뭐 보너스를 끊어주든지 돈을 입금시켜 주든지 해주는 기관이고, 이런 환경부 자금은 이 환경부에는 자금을 꼽아주는 지원해주는 그런 부서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지원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환경부가 있고 중간에 이 그 실사를 하고 평가를 하고 검토를 하고 하는 기관이 있어요. 그걸 대행을 하는 데가 은행이에요, 은행. 환경부에서 은행에 의뢰를 합니다. 이 A락 하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에서 환경부 자금 신청이 들어왔다. 태양광을 이제 이게 만드는데 부품을 만드는 기업인데 들어왔다. 너 은행에서 우리가 자금을, 이 사람이 시설하는데 20억이 필요하다. 그래서 20억을 이쪽으로 입금을 시켜줄 테니까 너 은행에서 이 회사를 실사를 해서 자격이 되면 돈을 줘라. 이렇게 위임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이 20억을 A기업에 주는데, 만약에 주고 난 뒤에 A기업이 망해버리면은, 부도가 나면은 너가 책임져라, 은행에서. 돈 띄더라도 너는 20억 나한테 갚아야 돼. 이런 조건으로 돈을 줍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20억을 환경부 자금으로 주기는 주는데, 이 회사가 부도가 날 것인지 돈을 잘 갚을 것인지 판단은 은행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이 회사는 돈을 20억 줘도 돈을 뒷물 회사는 아니다, 망할 회사는 아니다, 이런 판단이 들었을 때 이 20억을 지원되는데, 환경부 자금은 0.8%짜리도 있고 연리 1%짜리 1% 전부 미만입니다. 1% 미만. 그러면은 은행에서 대행 수수료라 하는 게 붙겠죠. 대행. 저거가 이제 예를 들어. 그러면 만약 0.8% 플러스 은행에서 저거 수수료 받는 게 만약에 1%다. 그럼 이게 1.8%로 20억이 지원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시설 자금은 운전 자금보다 그 기간이 쓰는 기간이 깁니다. 보통 3년 거치 10년 분할 7년 분할 상환. 자, 3년 거치라 하는 건 뭐냐? 20억을 받아서 3년 동안 이자만 내겠다. 이자만 낸다. 그게 거치예요. 그 다음에 7년 분할 상환. 20억을 7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1년에 한 3억 갚아야 되는데, 1년에 3억씩 갚아라 이거죠. 그럼 3억 플러스 이자죠. 이렇게.
네, 시설 자금은 이렇게 좀 오래 쓸 수 있는 자금이에요. 운전 자금 보통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 많아요. 예, 아까 중소기업진흥공단 자금도 이렇게 상환을 해야 돼요. 상환은 갚는 거예요, 갚는 거. 그래서 2년 거치하면 2년 동안 이자만 내다가 3년 분할 상환하면은 만약에 3억을 빌렸다. 그럼 1년에 1억씩 갚아야 돼요. 그러면 1억 플러스 이자. 이렇게 해가지고 곱하기 3이죠. 3년 동안 갚는 거. 그래가지고 원금을 다 갚는 거다. 아시겠죠? 이런 이제 부처, 환경부도 있고 또 뭐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뭐를 지원해 줍니까? 관광 호텔. 자, 내가 관광 호텔을 하고 싶다. 자, 그 관광 특구가 있죠. 우리나라에 관광 특구. 어디 있습니까? 변산반도 쪽도 있고, 제주도도 있고, 또 강원도도 있죠. 강원랜드. 그것도 관광 특구죠. 이런 관광 특구의 관광 호텔을 만들어서 외국인 또는 국내 관광인을 유치하겠다. 그래서 호텔을 짓는데 비용이 100억이 든다. 그래서 돈 좀 빌리도 요거 신청하면 돼요. 문화체육관광부에. 요것도 요런 형태로 해서 지원이 됩니다. 아시겠죠? 은행이 검토를 해서 자, 50억 대출해 줄 테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너 은행이 여기를 심사를 잘해서 돈 띄면 너가 책임이고 안 띄도록 해서 우리 돈을 빌려주라. 이것도 금리가 굉장히 낮습니다. 아시겠죠? 이 정책자금이라 하는 게 이제 종류가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부처가 몇 개입니까? 이런 뭐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뭐 환경부, 무슨 부 이게 아마 제가 볼 적에 한 18개. 그리고 그 밑에 뭐가 있습니까? 또 청이 있잖아요. 청. 질병관리본부청, 뭐 언어청, 뭐 요새는 언어청이 아니지. 보훈처가 하여튼 청도 많고 처도 있잖아요. 그런 데서도 다 이 정책자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정책자금의 재원은 미처는 어떻게 조달합니까? 무슨 돈으로 정부에서 이렇게 돈을 이렇게 대출을 해주고 하죠? 세금입니다. 세금. 아까 말씀드렸죠. 그 세금으로 예산을 잡아서 이 정책자금을 지원을 해준다. 자,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 이 정책자금의 제일 하이라이트, 제일 좋은 자금, 제일 좋은 자금이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들어보셨죠?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은 뭡니까? 공짜입니다, 공짜. 안 갚아도 되는 돈이에요, 국고보조금이. 자, 국고보조금이 어떤 게 있노 하면 한번 봅시다. 자, 어떤 농가에서 농사 짓는 농가에서 저온 저장 창고 5평을 짓겠다. 그러면은 이 저온 저장 창고는 뭐냐? 농사 지어서 뭐 배추라든가 고추라든가 감자라든가 고구마라든가 이런 농산물을 그냥 상온에 놔둬버리면 빨리 상하잖아요. 맞잖아요. 양파 같은 거, 마늘 같은 거. 그래서 이 저온 저장 창고는 온도가 일정합니다. 뭐 3도, 뭐 영하로 내려가지는 않겠죠. 뭐 5도, 뭐 10도 이렇게 온도를 딱
조정해 놔놓고 거기에다가 감자라든가 이렇게 놔두면 오랫동안 이게 이제 안 상하고 보존이 되죠. 그걸 저온 저장 창고라고 합니다. 이 농가마다 다 있어요. 저온 저장 창고가. 좀 농사 좀 많이 짓는 데는. 그러면 이 5평을 짓는데 평당 얼마 들어놓고 하면은 평당 뭐 한 300만 원. 어떤 데는 뭐 좀 크게 농사 짓는 데는 뭐 10평도 있겠죠. 10평도 있고 20평도 있겠죠. 그럼 300만 원 같으면 10평 같으면 3,000원. 이거 5-5평 같으면 1,500. 그럼 요거 10평 같으면 3,000. 20평 같으면 6,000. 이렇게 들겠죠. 그러면은 국고보조금이 보통 50%가 나옵니다. 50%. 정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농가에. 그러면은 만약 6천이 든다 하면 3천만 원을 지원해 주겠죠. 그러면 3천만 원은 공짜. 안 갚아도 되는 돈. 이자도 줄 필요 없고 안 갚아도 되고. 그러면 이 농사 짓는 이 농가에서는 부담이 얼마입니까? 이거 정부에서 3천만 원 주니까 3천만 원만 있으면 요 20평짜리 저온 저장 창고를 지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국고보조금이 나가는데 그러면은 중소기업에는 국고보조금이 어떻게 나가느냐?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도 보면은 식품업체 같은 데 보면은 이 냉동, 급냉실도 있고 급냉. 그다음에 뭐 냉동, 냉장. 자, 냉장이 이제 요 저온 저장 창고 역할을 하죠. 냉동하면 이제 얼음이 어는 겁니다. 영하로. 급냉하면은 영하 40도. 영하 40도. 급냉 시설을 하면은 평당 뭐 600만 원씩 막 이렇게 들어요. 그래서 중소기업에서 만약에 식품회사, 뭐 닭고기, 축산 이런 데는 꼭 필요하잖아요. 이런 걸 만든다. 그러면은 국고보조금을 지원해 줍니다. 신청하면. 아시겠죠? 국고보조금은 운전자금은 없어요. 뭐가 있습니까? 시설자금은 있어요. 시설자금. 무슨 시설을 하는데 보조를 해줍니다. 보조. 공짜로 돈을 줘요. 자, 만약에 김치 공장을 우리가 공장을 갖다 건축한다. 예, 이거 이제 국고보조금이 되거든요. 그러면 김치 공장 짓는데 총 비용이 30억 든다. 그럼 보통 15, 50%를 지원해줘, 이게. 자, 보세요. 이 건물이, 처음에는 이게 이제, 땅이 이제 나대지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거기에다가 건물을 지으면은 뭐가 생깁니까? 건물이죠, 건물 등기부 등본이 생기죠. 우리가 왜 부동산 딱 보면은 토지 등기부 등본, 건물 등기부 등본 두 개 띄잖아요. 건물 등기부 등본이 딱 생기면 여기에다가 부기를 해요, 부기. 국고보조금 15억 받았으면은 딱 끝에 어떻게 적는 줄 압니까? 그러니까 이제 포재료가 있고 갑구, 을구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갑구에 이 건축물은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지었는 건물이니까 매매나 담보는 되지 않 10년간 할 수 없다. 이렇게 딱 일세가 돼가 나옵니다. 등기부등본 딱 띄버리면 국고보조금 받았는 건물은 다 그렇게 나와요. 부기등기가 돼가 나와요. 그러면은 그걸 들고 팔락해도 사는 사람이 또 보면 이거는 10년 동안 안 되네.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안 사죠. 은행 가가 대출을 받으려고 또 은행 직원한테 주면은 대북에서 딱 보고 이거 부기등기가 됐으니까 이거 담보가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 김치 공장을 지었는 사장님은 그 건물이 자기가 마음대로 자기 건물처럼 자기 그 소유처럼 마음대로 활용하려고 하면 국고보조금을 받은 이후 10년 동안 기다려야 돼요. 그게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가에서 돈을 지원해주는 건물이니까 그러면 지원해주고 금방 뭐 지 가지고 팔아먹고 막 이거
국고보조금 받은 사람만 배불리해주는 그런 부작용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10년 동안은 못 판다. 제표 묻지도 못한다. 그런 제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자금 중에서 제일 좋은 정책자금은 국고보조금입니다. 저는 이것도 컨설팅 했어요. 그래서 이 국고보조금을 받아줄 테니까 보험을 좀 넣어주세요. 서로 넣어주려고 하겠죠. 공짜로 15억이나 해주는데. 그러니까 이 정책자금을 아시면은 여러분들이 보험 영업하는데 진짜 획기적인, 진짜 일반 뭐 포탄이 아니고 완전 이거 핵폭탄적인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입문하기는 힘들어요.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경험도 많아야 되고 하지만은 이것을 하나 알고 나면은 참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엄청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 혹시 뭐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뭐 의문 나누기라든가 좀 뭐 예. 법인을 이제 면담을 하시면 법인 대표님들도 많이 아시잖아요. 예. 정책자금에 대해서. 예. 본인의 회사가 여러 가지 정책자금에 부합한지 아닌지 정도 알 수 있을 텐데 대출을 못 받아서 의뢰를 하는 편입니까? 아니면은 예. 그것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기업체 사장님, 우리 고객이죠, 고객. 예, 이 이제 기업체 중소기업 사장님인데 대표인데 대표가 주로 우리 고객이잖아요. 이 고객이 정부기관, 아까 제가 쭉 설명했잖아요. 정부기관, 보증기관이라든가 뭐 여러 군데 정부기관에 자, 이분들이 처음부터 알아는 거 아니잖아요. 저거 거래처에서 뭐 어디 보증서를 내가 신고 가가지고 뭐 10억을 끊었다. 건물을 짓는데 20억을 끊었다. 뭐 이렇게 자랑을 하니까 이제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처라든가 또는 뭐 지인이라든가 이런 사람한테 이런 정부기관에 가면은 이렇게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하는 정보를 알고 가요. 자, 신고를 갖다 합시다. 신고. 딱 가니까 신고해서 사장님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신용 등급, 우리 신용 등급이 개인한테 있듯이 기업도 있습니다. 신용 등급이 안 좋습니다. 딱 거절 사유는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내년에 다시 오세요. 신용 등급 좀 올려가지고 내년에 오세요. 아니 지금 또 빌려가지고 당장 다음 달에 우리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원자재도 구입해야 되는데 무슨 1년 후에 오라 하면 억장이 무너지죠. 그럼 어쩝니까? 일단 나와야 될 겁니까? 나가 받았는 사람한테 전화해. 야, 내 가입길에 뭐 신용 등급이 안 좋다 하고 안 주던데? 나는 주던데? 그게 다예요. 사장님들의 지식은 그게 다예요. 왜? 이 정부기관에서 이 신보에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질 않아요. 당신이 뭐 어떻고 미주알 고주알 이래 안 가르쳐 줘. 그럼 그걸 가르쳐 주면은 잘 준비를 해서 다시 오면 되는데. 그러니까 신용 등급을 이제 보니까 자기가 지금 5등급이라 그러면 열심히 해가 3등급 만들고 회사도 뭐 누구한테 물어가지고 등급이 이제 뭐 나이스나 또는 한국기업 데이터 이래 해가지고 물어보니까 지금 뭐 CCC 플러스인데 또 올려가지고 B로 만들었어. 내년에 또 갔어. 이 신보에 가 있긴 해. 담당자는 바뀌고 이제 다른 사람이 앉아 있는데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이 6개월 안에 갖는 날짜 이전 6개월 안에 세금 체납이 있었네요. 물론 뭐 세금 체납하고 이제 며칠 체납하다가 갚았어. 흔적이 있다 봐. 흔적. 6개월 안에 세금 체납했는 흔적이 있네요. 안 됩니다. 자, 2번 거절 당했죠. 또 이 세금을 갖다가 6개월이 지났어. 지나가지고
가서 또 세 번째 딱 가니까 아이고 이거 은행에서 어느 은행에서 돈을 얼마 이번에 그 공장 지으면서 돈을 빌렸는데 이자 연체가 또 있네요. 안 됩니다. 자, 이 정도 되면은 사장님들이 좀 도움받으려고 갔는데 이 2년 3년에 걸쳐 가지고 퇴짜를 3번 맞으면 그 다음부터 그 사장님이 그 갈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 하는지 압니까? 내 만나면은 전부 이 기간 이 새끼들은 전부 사기꾼이다. 광고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뭐 중소기업을 위해서 뭐를 해주고 뭐를 해준다 했는데 그거는 그냥 광고다. 진짜로는 안 해준다. 그런데 주변에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받았습니까? 안에 다 그거 짜고 고소도 치는 거 아이가? 안에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래 받는 거 아이가?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거를 내가 이제 사장님 그게 아니고 사장님이 점수가 안 돼가지고 이 점수하거든요. 70점, 60점 점수가 안 돼가지고 탈락되는 겁니다. 그 이제 지가 처음 듣는 거지. 그래요? 그 이 새끼들 왜 안 가르쳐줘? 이 사람들은 가르쳐줄 이유가 없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어디 가면은 뭐 동사무소 가면은 그 공무원들이 굉장히 친절하잖아요. 어떻게 썼습니까? 뭐 띠로 썼습니까? 주민등록 초본 띠로 썼습니까? 뭐 하면서 생글생글 웃으면서 이렇게 참 이게 서비스가 좋은데 여는 서비스가 안 좋아요. 가면은 또 이 검찰청에 가는 것 같아요. 검찰청, 뭐 형사계 딱 고자세로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서류 보세요. 서류 주세요. 이거는 왜 이리 됐어요? 저거는 왜 이리 됐어요? 안 돼요. 뭐 웃음도 없고 서비스는 제로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사람들은 그 돈을 정부 돈을 국민 돈이잖아요. 세금을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오는 놈이 돈 띠물 놈이냐 사기꾼이냐 그거 분별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분별을 하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광고를 안 해도 정책 자금을 받으러 오세요. 이 이율은 몇 프로고요. 어떤 사람은 되고요. 어떤 데는 안 되고요. 이런 거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왜? 예산은 항상 졌습니다. 예산은 다시 말해서 공급은 공급이 100이라 하면은 수요는 만입니다. 만. 100을 보증권을 쓸 수 있는데 끊어달라고 오는 사람들 다 접으면 만을 끊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몇 대 몇이에요? 100대 1이죠. 100대 1. 100명 중에 한 명은 이 보증세를 끊을 수가 있어요. 구조가 그리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굳이 뭐 광고 낼 이유가 뭐 있으면 뭐 와가지고 안 되는 사람 보고 미주알 고주알 당신은 뭐가 어때가 안 되고 뭐가 어때가 안 되고 다음에는 요렇게 해가지고 오면 됩니다.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도 월급제인데 말 많이 하고 가면은 자꾸 질문 들어가면 지는 밥도 못 먹으러 가는데 화장실도 못 가는데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 보내야 지가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정부 정책기관의 직원들은 친절하지 않고 상세히 가르쳐주지를 안 합니다. 또 상세히 가르쳐줄 수도 없고 가르쳐주면은 이 사기꾼들이 그 마차가 또 가지고 오니까 사기꾼들한테 당할 수밖에 없고 이래서 안 가르쳐줍니다. 그러면은 이 거절당했는 사장님들은 답답해요. 미칠 정도로 답답해요. 저 놈은 받았는데 나는 왜 안 될까? 너 가르쳐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지한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딱 가가지고 사장님 요거는 요래서 안 되고 저거는 저래서 안 되고 내가 재무제표 보니까 가식금 있네요. 이것 때문에도 안 되고 가소금 있네요. 이것 때문에도 안 되고 부채 비율이 높네요. 이것 때문에도 안 되고 차익금 비율이 높네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이런 걸 갖다가 쫙 설명을 해주면은 자기 회사가 잘못되어 있는 거, 재무제표상으로 잘못되어 있고, 또 금융거래 하기서 띄보면은 그 이자 연체라든가 또는 뭐 세금 납세 증명서 딱 띄면 체납이 되어 있는 거 다 나오잖아요. 그거 다 띠락해가지고 딱 가가지고 그거 딱 보면서 설명 탁탁탁 해주는 거야.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이거를 고쳐야 되고, 요거는 이런 식으로 딱 해주면 사장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가슴이 시원한 거야. 이때까지 왜 안 되는 것도 몰랐는데. 그러면은 탁 엎어져요, 우리한테. 아이고, 이거 뭐 이제 좀 고쳐가지고 되도록 좀 해줄 수 있습니까? 해줄 수 있지요. 근데 시간은 좀 걸립니다. 한 3개월 걸립니다. 6개월 걸립니다. 그럼 좀 해주세요.
야, 그거는 뭐 해드리기는 내가 해드리는데 보험 계약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보험 계약을. 아시겠죠? 이 개선 사전들 작업이 그런 법인에 대한 개선 작업이 이루어져야 실제로 이제 그렇죠. 이 컨설팅은 정치자금 컨설팅이 뭐냐? 예, 정치자금 컨설팅은요, 우리가 옛날에 브로커 하는 게 있었어요, 브로커. 예, 이 브로커는 안 되는 거 되게 하는 거, 불법으로 뭐 로비해서 뭐 뇌물을 줘서 또는 뭐 국회의원이 막 은행장을 눌러서 안 되는 거 되도록 하는 거. 왜 한보의 정태수 같이 막 공무원들한테 뇌물 주고 막 은행 직원들한테 뇌물 주고 이래가지고 그런 거를 브로커라고 해요. 불법으로 하는 거. 우리는 브로커가 아니에요. 컨설턴트. 예. 법적으로 정상적으로 합법적으로 컨설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 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실력이 실력. 예, 이 정부기관에서 바라는 점수가 70점이면 70점을 맞춰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주는 거예요. 그게 컨설턴트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 정부기관에서 점수를 70점 이상이라야 된다. 이거는 70점 이상인데 알지만 업무 그거고 이 69점인데 해주면은 이거는 불법이고 이래요. 이 사람들은 공정해요. 점수가 70점 이상 해가 딱 규정이 딱 만들어지면은 70점 이상이 무조건 해줘야 되고 70점 미만이면 무조건 이거는 들어가야 되고 이 사람들은 거기 그래 해주고 월급 받아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이 70점을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우리 컨설턴트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컨설턴트하고 브로커하고는 차별이 있어요. 이 브로커는 불법적으로 안 되는 거 되도록 사바사바 해가지고 그래 반칙이죠. 위법이죠. 이런 걸 해가지고 하는 거고 컨설팅은 정상적으로 70점을 맞춰가지고 합법적으로 규정에 맞게 자금을 받도록 해주는 거고 거기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컨설턴트예요. 컨설턴트. 예, 뭐 정부기관에 누구를 알아서 해주고 이게 아니고 정부기관에서 요구하는 점수를 맞춰주고 맞도록 이제 컨설팅 해주고 그 반대급부로 보험을 유지하는 거예요. 예, 다음 질문 있습니까? 예, 참, 이게 참, 지루하게 또 제가 또 말 주변도 별로 없고 이게 말도 이게 포준어도 아니고 사투리가 많아가지고 참 알아듣기도 어려우실 건데, 2시간 동안 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에 필요하고 그러면은 또 요청하시면은 제가 더 좋은 이제, 그 아이템을 가지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